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7호 제13면입니다. LGU+, 5g 복지요금제 국내 첫선. 5g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가 나온다. LGU+, www.aplus.co.kr는 장애인들을 위한 5g 복지요금제 2종을 22일 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5g 요금 시장에서 장애인 전용 서비스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U+는 영상 부가 통화 제공량을 대폭 늘린 를 신설했다. 청각 장애인들이 수화로 의사소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화면으로라도 상대방을 만나볼 수 있도록 영상 부가 통화를 월 600분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는 5g 최고가 요금제인 5g 시그니처 월 13만원 대비 2배에 달하는 제공량이다. 5g 복지요금제는 기본적인 모바일 데이터 구성도 포함한다. 은 월 55,000원, 배트 포함, 에 12GB, 소진 시 1mbps 속도 제한, 에 5g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제공한다. 은 월 75,000원, 배트 포함, 에 데이터 150GB, 소진 시 5mbps 속도 제한로 구성돼 있다. 마찬가지로 음성통화와 문자는 기본으로 쓸 수 있다. 이현승 LGU+ 요금기획 담당은 지난해 가입자가 1200만에 달하는 등 5g 시장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요금제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확대된 전용 통화 제공량으로 장애인들이 요금제를 보다 실속 있게 활용하고 나아가 5g 서비스 단말 이용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금제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통신요금 25% 할인, 선택약정, 가족결합 할인의 복지 할인까지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다. 월 600분이 제공되는 부가통화는 영상통화나 15xx, 16xx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 통화 등을 의미한다. 일반 집전화나 모바일 고객 간 통화는 무상으로 쓸 수 있다. 한편 LGU+는 지난달 신규 LTE 복지요금제 2종을 선보인 바 있다. 기존 LTE 복지요금제 대비 가격은 약 5% 내리고 부가통화 제공량은 확대했다. 이를 통해 5g 복지요금제와 동일하게 월 600분의 부가통화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2월 2GB, 4월 6GB, 소진 시 1mbps 속도 제한을 포함한다. 집담회 코로나19 1년 장애인 학습권과 원격교육.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7개 장애인야학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유한, 지평,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 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대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속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고등교육에서 발생하는 장애성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교육 현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원격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은 또다시 소외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장애 학생들은 사회적 격리의 위기 속에 놓였다. 학령기 교육에서 배제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던 성인장애 학생들은 또다시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였다. 장애대 학생 역시 부족한 학습 지원 상황에서 진행된 원격 교육에서 학습권 침해를 경험하였다. 장애대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서 발생한 학습권 침해가 코로나19가 아닌 열악한 장애 학생 지원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9월 9일 교육부는 기존 총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온라인 강의를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고등교육에서의 원격 교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과 장애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원격 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원격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장애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격 교육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또다시 교육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 지원 강화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규정 등의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본 집담회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1년을 돌아보며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소외와 차별을 공유하고 법안에서 놓치고 있는 장애 학생의 권리를 짚어냄으로써 원격 교육 시대의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려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정진환 전 2001년 원장 취임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월 25일 목 자로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정진환 전 2001년 원장의 취임을 승인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 4년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등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다. 신임 정진환 회장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 수상자로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장,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문체부 장애인체육과장, 2000훈련 원장을 거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해도를 쌓았으며 실무 능력과 행정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희 장관은 취임식 축하 영상을 통해 신임 회장님은 비롯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모두가 장애인체육이 새롭게 변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한방병원 저소득 노인 건강위해 후원 나서 화성한방병원이 24일 화성시의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한약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후원된 한약은 3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옥병 풍산 가감방 50인분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관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화성한방병원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한방병원은 지난해 향남읍에 개원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